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부터 요약 강의죠? 자, 우리 맨 앞에 어디 보시는가 하면, 예, 1편 총론. 자, 일단 거기 총론이 크게 4개 장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년 한 3개 정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꼭 보실 게 뭔가 하면 사실 2장이 있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 이게 중요하고, 확실한 건 3장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부동산 특성은. 그래서 일단 그 2장, 3장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는데, 자, 일단 이제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개론 과목은 제일 중요한 뭐가 중요하냐? 각각마다 테마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테마별로. 하시는데, 굳이 이게 순서를 보면 있냐? 순서가 없습니다. 개론 자체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나 같으면요. 제일 먼저 할 게 3장을 확실히 끝낼 겁니다. 이건 100% 시험 나오니까. 그 다음에 2장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4장. 뭐 이런 순서를 할 것 같아요. 결론 이제 1장 그거 시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꼭 보실 건 3장, 2장, 4장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러면요. 3페이지 갑니다. 자, 3페이지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1장. 부동산 학의 개관 나 있죠. 자, 얘는 거기 꼭 보실 게 뭘 보시는가 하면 큰 2번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요거 기억하시고 3번 연구 대상 그 다음에 4번 접근 방법 이 3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본다면 뒷장 가볼까요? 뒷장에 4페이지 보니까 6번 활동에 대한 속성. 우리 참 이 공부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우리 앞에 보니까 3페이지 핵심 내용 정리가 있죠? 그죠? 네. 요걸 보다 이해 안 되면은 뒷장, 자, 5페이지 가볼까요? 그 기본 내용, 앞에 내용 좀 약간 플러스는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핵심 내용 정리 이해 안 되었을 때 기본 내용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뭐 합니까? 기본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앞에 있는 핵심 내용 정리가 이해되면 굳이 그 뒤에 있는 기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 전부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봐볼게요. 이제 꼭 아실 건 첫 번째 기본 내용 3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학이라는 걸 왜 할 것인가 하는 이유. 이유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 말 아닙니까? 항상 부동산 관련돼 있는 뭐가 있습니까? 문제 등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준 학문이 뭐라고요? 이게 부동산 학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항상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개입한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 원래 부동산 이 3개가 합친 거예요. 자, 어떻게 합친 거죠? 과목 중에서 기술, 또 경제, 또 요거 3개 합친 거죠.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 내용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제일 먼저 기억하실 거 2번 학문적 성격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거 3개 합친 거지. 합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단편입니까? 종합입니까? 종합학문이에요. 단편과학이 아니라. 합쳤다 이건 결국은 짬뽕한 거죠. 응용입니까? 순수입니까? 네. 인간이 개입한 학문을 연구하는 거지. 이건 자연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자, 또 우리 현재 원래 부동산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다른 말로 경험과학이다.
또한 같이 어떤 일정한 규범을 갖고 있는 학문이죠. 그러면 시험 냈을 때 항상 뭘 보는가 하면요. 굳이 여기 있는 5개 있는 내용 다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여기 있는 요 3개만 기억하겠다. 이 말만 없으면 무조건 다 맞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시험에 가장 많이 내기 시험이 누구냐? 요걸 시험을 제일 많이 낸다고. 틀린 말로써. 그러니까 절대 거꾸로 공부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나오죠. 나왔을 때 순서 없으면 다 맞다 생각하죠. 이걸 암기하지 말고 문제 풀 때. 항상 이 개론 과목은요. 상반되어 있는 개념을 좀 아시면 됩니다. 즉 반대되는 게 누구냐 이거 아시면 그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학문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연구 뭐요? 대상이지. 자 우리 거기 설명에 연구 대상 2개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죠. 현상이란 말 뜻이 뭐예요? 자꾸 있죠. 우리 이 글자 속에 답이 있어요. 현상은 있는 모습 이런 거요. 있는 모습.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앞에 책상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네, 도로가 있다 뭐 건물이 있다 하는 게 현상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이때 부동산이 분명 움직이는데 부동산 자체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 형태가 변경되는 거지. 즉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농지였던 게 상업용 건물로 바뀐다. 또는 3천 건물 5천으로 바뀐다. 그 결과 얘가 5억짜리가 20억 바뀌더라. 이러한 게 전부 현상, 활동이라고. 그럼 중요한 건 이 농지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건 누구 때문에 바뀝니까? 사람이지. 그래서 즉 이 말은 활동은 다른 말로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활동은 항상 개념 나왔을 때 키워드가 뭐예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용을 다 몰라서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걸 자꾸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무조건 활동이 딱 나오는 순간 전부 뭐 있으면 이건 사람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래?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3개 학문이 합친 거지. 그죠? 어떤 분은 주구장창 기술만 공부하겠대. 누구는 법마하겠대. 민법같이. 어떤 분은 뭐 경제만 하겠대.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 3개 다 짬뽕해서 공부하겠대. 이런 게 접근 방식이거든.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요거 3개 다 합쳐서 공부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죠? 합쳤다 이게 뭐죠? 종합이지. 그래서 자 일단 방식은 꽤 많지만 2개 마시면 돼요. 종합식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있죠? 요것만 딱 2개 공부하시라고. 다른 건 시험에 내지도 않을 분들은 내봐야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다시 갈게요. 종합이란 말 뜻은 자, 어떤 값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은 이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지문이 요거 나와야 되겠네? 법, 경제, 기술 갖다가 합친 거지. 그 얘는 틀린 말 항상 이 말 나오거든. 이 말 딱 나오면 보다 뭐 나오는 거면 분리한다. 그는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항상 이 말 나올게요. 틀린 말로써. 물론 우리 아마 기본서 가보면 있겠지만 분리해서 연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분산식이고 특정한 분야 한다. 이게 다른 중점식인데 항상 종합식 나오면 절대 이거 확인하셔야 돼.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체계화한다. 또는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복합. 또는 같은 말이 뭐냐 종합. 묶어서 연구한다. 이 3개를. 이런 게 다른 종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자, 이런 겁니다. 이런 보통 집을 살 때 싸게 비싸게 어떻게 사고 싶어 합니까? 팔 때는요, 이런 게 의사결정이거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자신에게 이윤이 극대화되는 행동을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런 행동을 취한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념은 넘어가시고 뒷장 가볼까요? 4페이지. 자, 메뉴의 갈로 2번에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 학 또는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일반책이 있는데 조심할 건 이 일반책 크게 3개 있죠? 4개 있는데 자, 이렇게 보통 암기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능률과 그 다음에 경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능률수가 뭐 있습니까? 네, 크게 2개 있죠. 그죠? 첫 번째 보니까 소유, 집을 살 때는 채유효 이용을 통해서 살 것이고 또 거래할 때는 뭐 있습니까? 거래 질서 성립인데 그럼 효율, 능률 말 뜻이 뭐 능률 일종의 이건 신속성, 효과성 그런 건데 그 반대로 경제성은 뭐 있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행동이 있죠. 여기 경제가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개는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최유효 이용은 가장 잘 이용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능률성 관련되어 있지만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경제 원칙은 좀 다른 거예요. 그 2개는 구분해서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활동에 대한 속성. 자, 속성이 있는데 그걸 다 암기하지 말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4개 또는 3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꼭 아실 것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1번 과학성과 기술성 기억하시고 2번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 둘 다 고려한다. 그 다음에 6번 대인활동과 대물활동 요거 3개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부동산 학은 원래 학문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이 말은 수리 통계학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기술 말뜻이 뭡니까? 응? 기술 말뜻이 뭐냐고. 어렵게 보지 말고 기술은 뭔데요? 잔머리 최대한 굴리라 그 말뜻이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사기치감에서 뭐 있어 하라 이 말뜻이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 자, 거기 기술이 뭐야? 짬밥이에요, 짬밥. 그래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이 원래 누구한테 있습니까?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국가한테 있는 거지. 근데 자본주의는 개인도 땅을 서로 매매할 수가 있죠.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다른 말로 공익이에요, 공익. 공익과 사익성을 둘 다 고려하라. 이 말 뜻이라고.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몇 번이죠? 6번인가? 대인활동과 대물이죠. 자, 보세요. 활동은 누가 장난치는 거지? 사람이 뭘 가지고? 물건 가지고. 그 말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사람이 하니까 대인이고, 그 다음에 사물한 결과 뭐야? 대물 되겠다. 그죠? 활동 둘 다 한다. 그러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 자, 밑에 우리 7번은 표준산업 분류, 이건 작년에 시험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매년 시험 나오지 않고 가끔 툭툭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분류가 크게 뭐 있어요? 크게 이게 2개 분류가 있거든요. 임대 공급업과 그다음 서비스업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나 같으면 이거 안 해. 왜? 작년 나왔기 때문에 원래 안 할 거라고. 하여튼 책에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품이다 이제. 자, 천재 문제. 6페이지. 그러니까 오실 때 딱 천재 문제 요약지 2개만 들고 오시라고. 자랑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자, 다시요. 우리 공부하는 방식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개론감은 그냥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 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제목이 있지. 글자에 대한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목에서 답이 다 있으니까.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항상 얘하고 비교할 대상이 무조건 있어요. 그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요거 맞으면 돼. 그러면서 마지막 볼 게 뭐 있냐? 실제 문제 풀 때는 그 비교할 대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중간에 부연 설명된 건 절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뭐 있습니다. 3, 4할 때 우리 저기 문제 풀어봤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전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중간에 글자가 장난치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중요한 건 키워드가 뭐냐 이걸 좀 갖고 가시라고. 아마 그러면 거기 있는 답이 보이고 사실은요. 그런 형태로 공부하셔야지. 그 글자를 다 읽어보지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 전제 문제 6페이지 갑니다. 자, 6페이지 1-1번. 잘 알지만 이거 알고 있죠? 우리 현재고 번호가 1-1, 1-2, 1-3번은 다 같은 거예요. 내용 같은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또 2, 3 나이죠? 또다시 거기 같은 쪽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은 지문이거든? 그런 형태로 같이 묶어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1-1, 2, 3. 자, 1번 갑니다.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말이 뭔데? 그죠? 종합응용과학이지. 자, 7번 뭐지?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런 말 없잖아. 이 글자 없지? 그거 무조건 맞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반대행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자, 2번도, 1-2번도 뭐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네, 종합응용사회과학이지. 중간까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종합이라는 말 뜻이 뭔데? 그거 나와 있잖아. 법, 경제, 기술 아니야. 이거 짬뽕한 거지? 응용이지? 그죠?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다 보지 말고 단지 할 것은 종합응용사회과학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자, 1-3번 가볼까요? 자, 3번 쭉 읽어보시고. 자, 3번은 그 말이죠. 내용 보니까 토지 및 거정착물. 이게 뭐죠? 부동산이지. 그죠? 이 말은 결국 부동산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금융, 법적 등등 여러 측면을 연관한 게 부동산학이다. 뭐 딱히 틀린 말 없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실제 중에 E3가 중요하거든요.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말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학문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용이 등장했다. 즉 현재 독립된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말 뜻이라고. 2-2번 가볼까요? 따라서 얘도 뭐 있습니까? 여러 학문과 연계되어서 결국은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묻는 거지. 핵심 키워드는. 자,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자, 찾아가셔야 돼. 부동산학은 뭐나 있습니까? 경험과학이지. 그죠? 자, 3-2번 가볼게. 뭐나 있습니까? 응용과학이지. 3번은 뭐나 있습니까? 응용과학이지. 4번 가볼게요. 뭐나 있습니까? 순수과학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응용과학이지. 여기까지. 여기 보세요. 보세요. 전부 다 장난치 요거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시험 낼 때 있죠. 요 말 대신 이걸 갖다가 2번 냈다고 틀린 말로써.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런 건 눈에 단편, 이건 자연 눈에 보인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딱히 시험 날 때 결국은 얘밖에 없다고 사실은 틀린 말로서는. 그러니까 나하고 항상 학문적 성격 나왔을 때 무조건 요것만 조심하시라고. 순수만. 일단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갑니다. 찾아가셔. 자, 일단 종합식량 뭐 나와야 돼? 네, 법, 경제, 기술 찾아가고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요. 절대 종합은 다 짬뽕한 거예요. 짬뽕이 때문에 이 말은 뭐 있어? 이런 말 나야 되지. 합쳤다 이 말 나야 되지. 그죠? 이 말 지금 분리한다, 특정한 측면 연관 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확인해 가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 시험점은 틀림없이죠.
종합식 딱 내면 무조건 이 말 나오게 돼 있어. 틀린 말로써. 이 뻔한 거예요, 시험에서. 그거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종합식 나와 있는데 법, 경제, 기술 나와 있죠? 그 뒤에 뭐 나와 있어? 복합이란 말 나와 있고 또 있죠? 종합 나와 있지. 그죠? 종합. 자, 5첫 갑니다. 4-2번. 핵심이 쭉 나 있는데, 뭐는 자기 이윤 극대 하나 있죠? 따라서 이건 저는 뭐 있습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5-1번 갑니다. 연구 대상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활동과 뭐요? 현상이 있는 거지. 자, 그 중에서 5-2번 가볼까요? 앞에 누가 나 있습니까? 사람 나 있지. 이건 뭐라고? 활동. 자, 5-3번 가볼까? 자, 얘도. 자, 항상 머리 사람 있습니까? 이거 숨겨져 있어 보니까. 의사결정 누가 해? 사람 나 있죠? 그럼 이게 뭐 된다고? 활동. 자, 6-6 시리즈는 좀 이거요. 속성.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6 시리즈는. 자, 그 중에 꼭 보실 거 1번. 자, 뭐나 있습니까? 체계화된 지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이론상에서 뭐 강조됩니까? 과학성이. 그 다음에 실무에서는요. 기술적인 면이 강조된다. 나머지 쭉쭉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6번 가볼까? 6-6번.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이 말은 뭐, 한마디 국가에서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거래 당선 윤리적인, 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중개업자도 결국 뭐 있습니까? 사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이게. 윤리란 말이. 됐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6-8번 가볼까? 자, 첫 번째 앞에 뭐라 있어? 인간은 대인대물. 대인이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 뭐라고요? 이론은, 저기 있는 과학성이죠? 고려하시고.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에 7-3번. 자, 7-2와 3 두 개 비교하고. 7-2와 3. 7-2는 뭐나 있습니까? 체유효 이용은 뭐라고? 능률성. 그 다음에 7-3번 가보고 읽어보시고. 경제적 이익이 최고지. 이건 경제 원칙이지. 따라서 경제적 원칙. 이렇게 하시라고. 그 정도까지 하시고 8은 그냥 넘어가세요. 웬만하면. 부동산 산업분류인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요약집 7페이지. 잠시 여보세요, 이제. 자, 지난주에 아마 설명드렸죠. 5월부터 될 수 있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노트. 우리 손 크기만큼 있는 수첩이 있죠. 그거 있으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쭉 펼쳐서 중간에 스프링이 있을 것이고, 있으면 될 수 있을 때 여기다 쭉쭉 적어 놓으시라고. 여기다가. 근데 지금 했더니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적지 말아요. 문제 풀 때. 자, 첫 번째. 성격. 뭐가 하나 있습니까? 종합이고. 또 뭐 있지? 응용이고. 또 뭐가 있지? 사회고. 규범이고 경험이 있죠. 그죠? 이때 나 같은 주로 틀리게 내릴 수 있는 문구가 뭐죠? 요 말 대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핵심 키워드 뭐 있으면 두 번째? 연구 대상이지? 그죠? 뭐 있다고? 부동산? 현상과 뭐가 있다고요? 활동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뭔데? 이렇게. 자, 그러면서 활동에 대한 속성을 같이 연결해서 이거 다 적지 말고 이런 거 뭐예요? 과학적이면서 어떻게? 기술로서. 공익과 사익을 둘 다 고려할 것이고. 대인 활동이면서 뭐요? 대물 활동. 이런 거 적어 놓으시라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접근 방식이죠. 그죠? 그럼 종합식과 도형이 있자서 종합식이 있을 것이고, 종합식 뭐 나와야 돼? 어떻게? 그죠? 이렇게 하면 쭉 그냥 적어놓고 그냥 가시라고. 내용을 상세히 다 적지 말라고. 왜? 우리 기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있죠? 여기 다 아닙니까?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 밑에 충분히 더 남지. 그죠? 남는 밑에 바로 또 2장에서 부동산 개념 적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응? 하나 딱 분리시켜서 이렇게. 아마 그러면 나중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요. 여기 하나는 테마거든? 이게 하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얘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념이 같이 묶여 시험 나올 수는 없어, 절대. 그런 시험 제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딱딱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하면 이건 아마 우리, 이 종이 약 한 45페이지 정도 하면 걔는 이속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빡빡하게 적으면 안 돼. 나머지 우리 내용 기본서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모를 때 기본 찾아가시라 자꾸. 그래서 필히 뭔가 하면 여기다가 기본서 페이지를 꼭 적어 놓으시라고.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장점 뭐야? 우리 지금 제가 했던 그 내용들은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이런 손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런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나중에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거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그리고 요 위에 비워놨죠? 어디 쓸 거예요, 이거? 모의고사 시험 치고 하여튼 시험 맞추면 틀린 지문이 있어. 매번. 이상하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책에서 요구하는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거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못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지문 아예 통으로 적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아마 그렇게 적어 놓으면 결국은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통으로 암기해버린다, 문제를 갖다가. 이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 가장 큰 장점은 우리 10월달 가면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야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3과목을 다 보는 사람도 있다고. 이거 가능해, 이거는. 근데 우리 기본 상근까지 하루 종일 보면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정리한 건 충분히 2시간 볼 수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결국은 나중 가서 뭐 있습니까? 한 10월달 가서는 이미 거의 내용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가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정리하시라고. 왜냐면 이미 이제 대충 개론 과목이 뭐냐, 대충 감을 잡았어. 또 어떤 게 중요한 이건 감을 잡았거든요. 감을 잡은 것만큼 뭐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 개인적으로. 큰 노트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해놓으면 이게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이게. 이런 수첩 같은 거 그냥 수시 볼 수 있거든, 내가. 필요할 때. 쉬는 시간에. 그래 정리하시면 이게 훨씬 편합니다. 또 내가 내 걸 정리한 결과, 하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와. 자기 눈에. 이런 게 효과적이니까 하여튼 해보세요. 아마 큰 도움 될 거예요, 실제.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 법률적 개념을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 거기 있는 7페이지 갑니다. 자, 첫 번째, 메뉴 있는데, 보세요. 복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복합 말 뜻이 뭔데? 복합 같으면 짬뽕, 합친다, 이런 말 다 쓰신다. 같은 말, 종합, 이런 말 뜻이라고. 합쳤어.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글자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것은 복합 부동산 썼단 말이야. 그럼 뭘 합친 거예요? 뭐를? 아니, 부동산 합친 거 아니, 부동산. 부동산 합친 거지. 그 부동산 뭐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와 정착물. 핵심이 뭐예요? 토지와 이 말로 정착물 나와야 되겠네? 그죠? 합쳤다 이걸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하나로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결합한 거. 야, 이걸 끝내라고, 이걸로. 또 가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 뭐 있습니까? 우리 전에, 지난주에 했죠? 감정평가에서 개별 평가,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한 적이 있지. 자, 우리 아마 토지와 건물, 물건 두 개? 이거 두 개 아니에요, 이거? 두 개 하나로 뭐 있습니까? 결합시켰지. 여기 무슨 평가? 일괄인데, 여기서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왜? 지금 물었던 뭐 물었는데, 부동산 개념도 묻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평가 가서 하라, 공부하는 거야. 굳이 여기서 연결하지 말고. 자, 다시 두 번째. 묶었어. 뭘 묶었지, 이제? 개념을 묶은 거지. 자, 그럼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합친 거지? 오케이. 경제 또 법 합친 거지. 그래서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률을 갖다 묶었다 얘기 다른 말로 복합 개념. 됐죠? 이때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기술을 갖다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거지. 자, 경제 법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여기에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형과 유형 또는 기술, 경제, 법을 종합했다, 묶었다 이 말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보시고 두 번째. 그러면 각각의 측면들마다 부동산을 보는 시간이 약간 달라지죠? 그죠? 첫 번째 뭐인가 하면 기술적 면에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 또 공간, 위치 이건 아셔야 되지. 그죠? 거꾸로 자, 우리 경제에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돈으로 본 거지. 또 자산, 자본, 또요 생산 요소, 소비재 등등 어떤 경제 관련 용어입니까? 그죠? 자, 법은 두 개 있지. 자, 그게 두 개로 구분하던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과 민법 아닌 층부동 두 개 있지.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게 뭐라고? 이게 다른 말로 협의지. 협의는 민법 99조에 있는 거죠. 뭐와 뭐? 토지와 정착물. 자, 얘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광의 부동산. 광의는 어떤 측면이에요? 협의 부동산에다 뭐 추가된다고? 준 또는 어제 부동산 추가되는 거지. 자, 바로 갑니다. 요때 준 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뭐라고? 첫 번째 동사 있네? 근데 부동산 인체해야 되지.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오케이. 등기, 등록하는 거지. 이러고 가시면 된다고. 이게 다예요. 단지 알 것은. 자, 물론 우리 뭐 설명 쪽이 있죠. 그냥 쭉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요. 복합 개념 부동산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시험 나와. 이유가. 왜 이걸 공부할까? 실제로 중개업할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할 거지. 그지? 그 어느 범위까 연구할래? 그 범위를 먼저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는 단지 부동산 공부할 때 토지와 정착물과 준 부동산까지 연구하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까지만 연구하고 이 범위에 벗어난 건 절대 연구하지 마라. 이 말 뜻이라고. 그러면 부동산 누가 연구합니까? 사람이 개입한 건 활동현상. 활동이지.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갖다가 획정시켜 줄 목적이다. 그 말 더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현재 부동산 공부는 요 범위까지만 해줘. 이 말 뜻이라고. 자, 여기까지 했죠, 이죠? 했으면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풉니다. 문제. 자, 문제 갑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자, 1-1번 가볼게요. 예, 나와 있는데 쭉쭉 가시면서 뭐 나와 있지?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쭉 가봐. 뭐나 있어? 하나로 결합된 거지. 묶었지. 이게 뭐라고? 복합부동산. 자, 1-2번 가보자고. 나와 있는데 법, 경기 나 있지. 그래서 그 뒤에 뭐 있으면 나와 있는 게 복합된 개념이지. 묶었지, 그죠? 이게 뭐라고? 복합 개념 부동산. 자, 2번 가볼게. 2번 보니까 이런 참고로 물리적 같은 말이 기술이야. 기술은 유형, 무형?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3-1번 가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자산, 자본, 공장재단, 소비재 있는데 여기서 공장재단, 자, 칠판 보시면서 어디 쪽에 포함되는 거지? 요지반 거지, 요지반? 그지? 얘는 무슨 측면이지? 법이지. 걔 때문에 틀린 거지. 자, 다시 3-2번 가볼게.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환경은 누구 집안 거요? 요거 아니야, 이거? 그지? 요 집안 거지? 환경 때문에 틀린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3번 가보겠습니다. 기술적 개념이 있는데 생산 요소, 자산은 무슨 측면? 경제. 공간과 자연은요? 기술이지. 자, 3-4번 가볼게. 법률적 개념이 나 있는데 자산, 생산 요소는 상품까지 무슨 측면? 경제. 위치, 환경은요? 기술. 소유권 등은요? 법이지. 자, 일단 여기까지 잠시 읽어보세요.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 실제. 이 지문이.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디 속에 포함되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이것만큼은. 이게 시험에 가장 정답을 많이 좌우하고 또 실제 틀린 점을 가장 많이 낸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요건 정확하게 어디 속에 포함 구분하셔야 꼭 하셔야 된다. 자, 다시 3-5번 가볼게. 글자를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키워드 찾아가. 눈에 보이는 본이 뭐 있습니까? 협이 나 있고 광이 나 있잖아. 그죠? 그 문맥이 읽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협의, 광의는 무슨 측면? 법이지.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이게 틀린 말로 뭐 있어? 경제적 측면 시험 나왔다고. 틀린 문구로서. 다시 번역해 볼게요, 이제. 협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자를 갖추고 있는 것. 즉,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주음부동산이지. 그죠? 주음부동산 포함되어 있대. 이게 뭐라고요? 광의죠. 그래서 광의는 현재 뭐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굳이 그 앞뒤 문맥을 따지고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부동산 개념은 활동에 대한 범위를 핵정식해주는 거지. 이 말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자, 옆에 우측에 6-3, 4를 갖다 묶어. 6-3과 6-4를 갖다 4번 같이 묶으시라고. 같은 말이야. 4번처럼 시험 낼 수도 있고 6-3, 6-4처럼 시험 낼 수 있어. 자, 6-3번, 4번 읽어보시고. 자, 칠판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할 거지? 어느 범위까지 할 거야? 어디까지? 요 범위. 그죠? 이거 한 목적이 그 말 아닙니까? 나 현재 부동산 공부할 건데, 요 범위까지 연구한다, 이 말 뜻이라고. 그럼 하나 했을 때, 토지와 정착물 뭐까지? 얘까지 연구한다는 거예요. 준부동산까지. 그래서, 그 6-3, 4가 그 말이라고. 준부동산까지 연구하라. 그 말 뜻이야. 됐죠? 자, 다시 5-1번 가자고, 이제. 자, 5-1번을, 가볼게요. 자, 토지와 정착물은 뭐야? 협의, 협의지? 우측 가자고. 5-2번 가보니까 민법은 벌써 협의, 협의지? 그죠? 민법은 토지 정착물인데 협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조본, 의미, 부동산. 즉, 협의와 어제 부동 합쳤어. 이게 뭐라고? 광의죠. 자, 5-4번 갑니다. 주원 부동산은, 어디 속에 포함된다? 광의 속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5번 가볼게. 앞에 그 굳이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둘째 줄. 어제 부동산은 어디 속에?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나오고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자, 6-1번 갑니다. 6-1번은
준부동산 개념 물었잖아. 그거 답 어떻게 해야 돼? 동산 인계 부동산 인체해야 되지. 그죠? 부동산 인체에서 뭐 해야 됩니까? 등기, 등록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그렇게 자꾸 번역하시라, 문제 풀 때. 그래서, 예, 부동산의 주원화에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6-2번. 이런 질문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 이제 번역합니다. 어권 밑에 준부동산 써놓고, 어권 밑에 준부동산 써놓고, 그 다음 민법의 토지를 갖다 부동산 써봐. 민법의 토지, 부동산 써봐. 그럼 연결된 뭐 있습니까?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용한다 이 말이지. 네, 그래 번역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꽤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어려 보시고 일단 여기까지 봤죠, 이제. 자, 그다음 여보세요, 이제. 또 갑니다. 부동산 개념 중에 가장 잘 설명된 게 누구냐? 법이야, 법. 자, 지금 법 할 건데, 자, 토지는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어디 있습니까? 네, 강의 저기 요약집이 있죠. 큰 2번에. 자,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 뭐라 했습니까? 정당한 뭐요?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에 뭐 한다고요? 상하에 미치는 써놨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뭐고 상하란 말 뜻이 뭐냐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커너미를 갖지 말고 자, 여보세요, 이 말 묻는 거예요. 여기에 지구라면 내가 땅을 요만큼 샀으면요 내 소유권 이렇게 뻗어나오지,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우리 현재 보니까 땅을 샀단 말은 지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상하 이 말은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설명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이게 몇 차 공간?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하는 말 그 말이죠. 3차원 공간 같은 말이 뭐냐? 입체 공간, 입체. 읽어보시고 지금 쓰고 이익이란 말 뜻이 뭐냐? 이익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데 이 말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좀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 지중 공간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일정 경계 범위까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 개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적이거든요. 원래 땅은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사실은. 그런 결과 일정 경계 범위까지는 뭐 있어 개인이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뭐요? 공공이용 목적이지. 공중 공간은 뭐 있습니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적은 개인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지만 일정 경계 범위에서 벗어난 건 공적, 공중이죠. 이런 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죠. 그죠?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거 딱히 장난칠 문구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주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법률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사회 통념상. 자,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히 이게 우리 보통 시도에 있는 조례상 나와 있는데 그 말은 큰 의미 같지만 단지 알 것은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 토지 관련된 소유권 딱히 틀리면 낼 게 없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갖고. 그런데 이 정착물은 할 말이 꽤 많아. 그래서 정착물만큼 정확하게 내 걸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우리 정착물 말 뜻이 뭐예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지. 그죠? 자, 여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정착물은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뭐야?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찾아가라고.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면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물건은 뭐예요? 네,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구분 기준이 뭐냐 물었을 때, 자, 구분 기준 갑니다. 자, 토지에 부착돼 있는데, 부착된 모든 물건 전부 다 정착물이 그건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구분 기준 이 말 묻습니다. 토지에 부착은 돼 있지만 지속적이면서 계속적이면서 항구적으로 부착돼 있는 물건 정착물이고, 그 반대 뭐 있으면 일시적으로 부착돼 있는 물건 다른 말로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정착물로 크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자, 우리 보통 건물 등을 사면 항상 땅과 같이 등기됩니까? 건물은 땅 속에 땅과 같이 등기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별개지. 자, 제가 산을 샀는데 산에 보면 나무가 있어. 서 있는 나무지? 임목. 원칙은 산을 사면 자동 따라옵니까? 별도 등기합니까? 따라오는 거지. 그 정착 두 개 있네? 토지와 별개의 어떤 등기 요하는 어떤 물건이 있고, 또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는 정착물이 있겠네? 그죠? 그래서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이 뭐죠? 다른 말로 종속 정착물.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정착물 뭐라 하죠? 다른 말로 독립 정착물이지.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별도의 중개 대상물이 될 것인가 이것도 시험 나오거든요. 그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은 별도의 중개 대상물? 안 되겠지. 독립은 되겠네요. 그죠?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서 주로 암기할 것은요. 독립 정착물이 어떤 게 있냐 이거 아시면 돼요. 자, 가볼게. 예, 우리 밑에 있죠. 7페이지. 그죠? 토지와 별개. 고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2번, 3번, 4번 하시면 되겠네. 2번 뭐죠? 건물. 3번 뭐 있습니까?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 또 뭐가 있죠? 예, 등기된 나무 집단. 즉, 임목부 등기되어 있는 나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 같으면 권리. 권리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건 다른 말로 예, 독립정착물. 그 외 나머지 밑에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 정착물이 있죠? 2번, 3번 쭉 보시고, 특히 우리 여기 뭐 있습니까? 3번처럼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같은 점들, 이건 종속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하나 빠져먹었거든요. 요거. 이 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어요, 이게. 자, 우리 항상 동산은 기본 전제 앞에 이 말 붙어 있어야 돼. 일시적. 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가식 중인 뭐요? 수목은 조만간 옮겨 심는 거지. 일시적이야. 두 번째,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세 번째 뭐 있냐 보니까, 예, 경작 수확물.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 이와 같은 건 뭐냐, 다른 말로 이게, 네, 저기 있는 동산 속에 포함된답니다. 자, 그래 보시고 D장 넘어갑니다. D장 가보니까, 이제 준부동산 설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준부동산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쭉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분명히. 일부 준부동산 가지고 장난칠 문구 다 집어놨으니까. 광의 개념에서 뭐 특히 볼 건 뭐가 있습니까? 2번 같은 게 있죠? 2번, 3번. 그 다음에 우리 거기 있는 6번, 7번 같은 게 있죠? 이런 질문 좀 안 오시고 6번, 7번. 자, 밑에 참고의 정착물 구분 기준인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얘는 처음부터 동산과 정착물 구분되는 건데, 고리 박스에 있는 것은 이게 똑같은 물건이지만 쓰임새에 따라 때에 따라 이게 정착물, 동산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1번. 자, 1번은 이거 묻는 거요. 어떤 물건이 이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걸 제거했을 때
손상을 준다면 이건 뭐예요? 정착물입니다.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뭐죠? 동산. 단, 예외가 있어요. 손상을 주지 않지만 이 건물의 효용 또는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은 정착물이에요. 무슨 말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수도꼭지 같은 형광등 또는 인터폰 같은 거예요. 즉, 여기는 우리 형광등을 띄어냈을 때 이 건물 크게 손상 줍니까? 다시 이거부터 할게. 이거부터. 자, 천정 띄어냈어. 저기 있는 창문 띄어냈어. 이 건물의 손상 주겠지. 요건 정착물. 저기 있는 스피커 있죠. 저거 띄어냈어. 이 건물의 손상 안 준다. 그죠? 이게 동산 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형광등을 떼어내면 이 건물에 크게 여기 손상 줍니까? 안 줄까? 형광등만. 그렇지만 이걸 떼어내서 앞에 보이냐고. 안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건물의 효용 또는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이 곧 이건 여기 있는 정착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항이 뭐냐? 이거 묻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알맞게 고안되어지고 구축되어지고 제작된 건 무조건 전부 다 정착물이에요. 이 말 딱 돼야 돼, 항상.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설치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자, 어떤 TV 등을 원룸에 설치했거든 했는데 임차인이 설치했어. 뭐 할 목적이죠? 다시. 목적이 돈 벌 목적과 이용 목적이 있거든요. 이용 목적이 뭐야? 동산. 돈 벌 목적은 정착물이. 그래서 자, 저기 원룸 보니까 TV 설치했을 때 임대인이 설치해서 뭐 할 목적이죠? 돈 벌 목적이지. 뭐 이 정착물. 임차인 설치해서 뭐 할 목적이지? 저기 있는 동산 되겠죠. 그죠? 자, 네 번째 말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쌍방 간의 관계가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인이 있을 때 물건에 대한 주인이 불분명하면 이건 누구 거냐? 무조건 매수인 거예요, 매수인 거. 그죠? 그 말 항상 좀 조심하시라고.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이거든요. 잠시만요. 단독 주택이 있는데 정원이 참 잘 꾸며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원에 보니까 돌 하나가 있어. 얼마짜리냐? 500만짜리야. 자, 근데 이 건물이 현재 얼마 주고 매매는 20억이라는 돈을 주고 매매했대. 저기 단독을 갖다가 했을 때 여기 누구 거다 어떤 계약서에 명시 안 돼 있었어. 그래서 여기 매도인이 이 물건 놔두고 이사 갔단 말이야. 가서 일주일 뒤에 생각났어. 그래서 나서 이거 돌려 했을 때 줄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누구 거니까. 그 말 뜻이에요. 그런 것만 하시면 안 돼.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봐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예, 10페이지, 11페이지. 7-1번부터, 자, 7-1번. 키워드 뭐야?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걸 묻고자 하는 거지. 자, 7-2번 가볼게. 물리적인 공간. 자, 지금 서 공간 내 소유권 범위인데 몇 초 공간? 3차 공간이죠? 그래 보시고. 자, 8-1번 갑니다. 뭐 나왔죠? 정착물이란 개념 나왔지? 그 다음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비교할 대상? 동산과. 일시적 나무 이거 뭐야? 동산. 계속적이면 정착물 됐죠? 넘어갑니다. 자, 12페이지 8-2번 보니까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간주되는 것. 다른 말로 이거 뭐죠? 예, 독립 정착물이지? 그 다음에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거. 이건 종속이죠? 독립과 종속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8-3번 가볼게요. 예, 토지 정착지에 실은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이건 독립 종속이지 이거. 그죠? 예, 종속이다 보면 이건 정착물로 간주되지. 되지만 별도의 중개 대상물은 안 된다. 그래 가셨나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8-4번 갑니다. 이런 국어가 또랑이지 이거. 또랑은 별도 등기해? 안 하지?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5번 가볼게요. 권원에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독립입니까? 종속입니까? 독립이지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8-6번. 이런 게 훨씬 어렵거든요. 정착물은 주택, 상가, 울타리 등등 있는데 경작, 수확물은 이거 뭐예요? 동사이죠. 걔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8-7번 갑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 겁니까? 임대인 겁니까? 임차인 겁 이건 저기 동산 정착물. 동산이지. 그죠? 그 표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1번 갑니다.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 말이에요. 우리 농지 같은 건 농사지면 수익 나오지. 이건 생산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주거, 상업, 공장, 농지 같은 거예요. 반대로 공원, 사찰, 교회 같은 것은 목적이 뭐야? 공원은 결국 수익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그런 게 뭐야? 그런 게 곧 이게 소비재.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 이용 목적이 있죠. 그죠? 공원, 학교, 사찰 같은 거에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9-2번.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에 따라서 주물과 종물로 구분되어진, 즉 동산과 이 성 구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또는 효용에 손실이 없대.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 없는 거지. 이건 뭐라고? 동사. 그러니까 과거의 나처럼 이렇게 시험 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템을 묶어서 보시는데 항상 공부할 때 제가 있죠. 우리 이거 알죠? 이제 1-1, 2, 3이고 같은 문제예요. 뭐 3-1, 2, 3, 2, 같은 문제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묶고 상수 공부하시라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념은요, 확률이 꽤 높은 거예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셔야 돼. 이 정도는. 자, 흐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 정리할게요.